자, 매매를 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 저점을 잡아보면 어떡하나, 또는 내가 이 고점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점과 고점에 대한 신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매매 방법, 바로 다이버전스 매매입니다. 다이버전스 매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입니다. 조화와 부조화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차트상 명확하게 시그널이 나오죠. 그런 거를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또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이거를 매매에 어떻게 이용해서 돈을 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매매 기준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 다이버전스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일단 사전적 의미를 보면 괴리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괴리, 뭔가 부조화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어감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화가 뭐고 차트상 부조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부조화가 일어남으로써 괴리 현상이 생김으로써 어떠한 저점과 고점의 추세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다이버전스는 괴리 현상이라는 뜻이고요. 이 다이버전스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불일치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사전적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트상에서 기술적 지표가 부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부조화는, 괴리는 결국 조화로 넘어가게 돼 있고, 차트의 원리상 뭔가 지나치게 오르거나 지나치게 하락했을 때 평균을 회귀하려고 하는 회귀성을 띱니다. 이와 관련된 지표로 또 하나 있죠. 이격도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격도가 뭐예요? 어떠한 이평선이 이렇게 모였다가, 시세가 모였다가 막 올라가죠. 이랬을 때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배열이 나오고, 이 구간에 대한 차이를 이격도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무한정 이격도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 이후에 다시 한번 평균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걸 차트의 이격도 평균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모든 자연현상이나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큰 상승 이후에 하락이 있고요. 큰 하락 이후에 큰 상승이 있죠. 결국 평균값을 회귀하면서 계속적으로 차트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그 중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차트상 보조지표의 불일치가 반드시 나타나고, 그와 관련한 현상,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단순하게 말해서 추세의 변곡과 추세의 전환, 하락이 나오더라도 차후에 상승이 나올 이런 구간, 그리고 상승이 막 나오더라도 어때요? 상승을 멈추고 하락할 구간에 대해서 신호를 포착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징조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 때 결국 징조는 있었고 이걸 무시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러한 징조 현상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점을 잡을 수 있고 고점을 잡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매매 방법이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손절가도 짧고 대신에 손익비가 크다. 하지만 딱 하나 단점, 어때요? 승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추세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흐르는 특징들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승률은 높지 않지만 손익비가 말도 안 되게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추세 이후에, 이렇게 하락 추세 이후에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손익비가 높은 구간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저점과 고점을 잡아낼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매력적인 지표죠. 일단 이런 추세 변곡에 대한 시그널이 다이버전스인데, 다이버전스라는 건 제가 말했죠. 보조지표의 부조하다. 그 보조지표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쓰일 수가 있어요. MACD도 있고 RSI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는 이 RSI 지표의 바로 부조화, 이걸 통해서 보통 RSI 지표, 과매수다, 과매도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바로 RSI 지표상의 하락 30 이하를 과매도라고 하고
70 이상을 과매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RSI 지표를 통해서 부조화가 나타났을 때 다이버전스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FM적이다. 일단 RSI 보면은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상대 강도 지수인데 상승의 압력과 하락의 압력이에요. 결국 과매수 구간 이후에 바로 어때요? 이 RSI가 부조화를 나오거나 또 과매도 이후에 부조화가 나왔을 때 바닥과 그 다음에 고점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다이버전스 찾는 지표 바로 RSI 어떤 녀석이냐면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과매수다 과매도다 하는 그런 말들 보통 RSI 지표에서 나왔죠. 일단 원리는 이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 RSI는 올라가겠죠. 주가가 떨어지면 RSI도 내려가겠고요. 이게 정상적인 조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갔는데 더 이상 RSI가 올라가지 않거나 주가의 고점을 넘겼는데 이 RSI의 고점은 내려가거나 이러한 현상들 바닥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부조화를 찾아볼 겁니다. 핵심적으로 보시면 굳이 공식까지 외우시진 않아도 되지만 RSI 공식 잠깐 체크해 드리고 결국 상대적인 과매수와 주가의 과매도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아까 이렇게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30 이하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동일하게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다면 뭔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야기 드렸죠. 70 이상 과매수, 30 이하 과매도. 이 과가 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과하게 매수의 강도가 올라갔다. 과하게 매도의 강도가 올라갔다. 과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평균값을 회귀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바로 이 부조화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값은 당연히 50이죠. 50 이상이면은 매수의 힘이 더 크고 이하면 매도의 힘이 크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횡보장세에서 시세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대로 RSI는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매매 신호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승장세와 하락장세에서 어때요? 이렇게 시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RSI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거나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 부조화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지 않죠. 결국은 매수의 힘이 약해졌는데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거짓이고 힘이 빠졌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 하락하던 힘이 매도 강도는 떨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과매도로 힘이 점점 약해졌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에 이미지 보다시피 보통 횡보장세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추종하는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인데 가격이 오르더라도 어때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거나 또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데 더 이상 RSI가 떨어지지 않거나 옆으로 가는 거 또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조화를 찾아내는 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다이버전스를 찾아내고 이 다이버전스 종류에 따라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일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일지 아니면 추세를 더 상승으로 이어갈지 하락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매우 쉽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괴리 현상들, 부조화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서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고 그 다이버전스가 상승 다이버전스인지 하락 다이버전스인지 상승을 하다가도 떨어질지 떨어지다가도 상승할지 이런 고점과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매매 방법이죠. 자, 여기에 핵심적인 이미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캡처 또는 미리 그려두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되는데 한 번에 박아두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려보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숙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왕도는 없어요. 이 오실레이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의미하죠. 뭐 스토캐스틱도 있겠고 MACD도 있겠고 RSI인데
간단하게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때는 RSI를 좀 많이 사용한다. 물론 다른 지표에서도 RSI를 확인할 수 주요 오실레이터 값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지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요거를 RSI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SI가 보시면 주가가 저점을 낮췄죠. 저점을 낮췄습니다. 이게 주가입니다. 근데 이 RSI의 저점은 올라갔어요. 이거 뭐예요? 부조화 현상이죠. 원래는 떨어지면 떨어져야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데 주가가 저점을 깼는데 얘는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올렸어요. 이게 보통 하락하다가 나오는 상승 신호가 나오는 상승 다이버전스다.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고요. 다음에 하락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고점이 올라갔어요. 주가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이 올라갔는데 RSI의 고점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어라?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때요? 얘는 올라갔는데 주가의 고점은 높였는데 이 RSI의 고점은 낮췄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정이나 하락 추세로 전환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앞에 히든이 붙인 것은 뭐예요? 이 히든이라는 것은 숨겨진이라는 뜻이고 숨겨진이라는 것은 상승을 이어오다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조정만 나오고 다시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는, 또 하락이 나오다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이어나가는 그런 다이버전스.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일 때 또 올라가는 다이버전스, 하락일 때 더 떨어지는 다이버전스. 이거는 일반이라고 붙인 거는 뭐예요? 맞습니다. 하락하다가 상승, 이런 추세 전환. 그리고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하는 또 추세 전환. 고점을 찾을 수 있고 저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저점을 찾아낸다, 고점을 찾아낸다. 추세의 지속을 찾아내는데 그 방향성이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조화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그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본 게 바로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죠. 왜냐? 추세가 하락이었다가 상승으로 전환할 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깼는데 RSI의 저점은 올렸다? 이건 내려갔는데 얘는 올라갔다?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죠.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은데 고점은 올렸어. 근데 RSI의 고점은 내려갔어. 아, 팔아야 되겠구나. 보통 하락 포지션을 진입하거나 또는 주식을 매수한 이후 매도하는 타점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발견할 수 있고 저점을 발견해낼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지표는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가 홀딩하느냐 추세를, 그리고 관망하느냐 그 추세가 이어나가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다이버전스죠. 자, 이러한 괴리 현상 결국은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하고 추세의 변곡이나 계속적으로 추세를 이어갈지 전환 신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락하다가도 상승 반전을 예고하는 게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눌림 이후에 또 올라가는 게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핵심적인 일반과 히든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무리 없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반대로 상승하다가도 하락 반전을 예고하는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과 그다음에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 나오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죠. 이 부분만 체크해 보셔도, 이 위에 있는 그림만 머릿속에 넣어 두셔도 저점과 고점을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 결국 손절가는 짧게 잡고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타점을 발견한다. 여기에 만약에 거래량까지 상승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한다면, 좀 더 다른 지표랑 섞어서 사용한다면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는 게 바로 다이버전스 매매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주가의 저점은 내려갔는데 RSI의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갔을 때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점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높였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식을 한다면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과 어때요? 추가적으로 선물을 한다면 숏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죠. 손절가는 짧고 손익비는 긴 매매를 할 때
보통 사용하는 매매가 다이버전스 매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결국 이런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 결국 알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네, 저점 신호다, 고점 신호다. 명확하게 차트상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미리 징조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다이버전스가 생긴 이후에 플러스로 이평선의 주요 구간을 이탈하거나 다우 이론상 고점을 낮추거나 저점을 낮췄을 때 이제 매도를 하거나 뭔가 롱 포지션은 청산할 때다. 이러한 명확한 매매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죠. 확실한 매매 기준만 있으면 어떤 시장에도 승리할 수 있고요. 누적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차트 사례를 보면 이렇게 어때요? 저점이 내려갔는데 RSI 저점 올라갔죠? 네,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이면서 올라가게 되죠. 네,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다가도 어때요? RSI 고점이 낮아졌네요. 근데 여기는 고점이 주가는 올라갔어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겼죠. 명확하게 차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딱 부분을. 특히 주의할 점이 뭐냐면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찍고 이만큼 내려왔을 때 잡는 거예요. 매도를 하거나 청산을 할 때는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는지 확정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미리 예상을 하면은 차후에 고점을 올렸는데 이랬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미리 다이버전스를 예측해서 가지 말자. 컨펌된 이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매매 꿀팁으로 강조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무조건 확인입니다. 확인. 이때도 저점을 올렸는데 이 RSI 저점은 낮췄죠. 결국 뭐겠어요? 다시 한번 히든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거겠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본다면 매우 잘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다이버전스를 찾아내는 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결국 수없이 반복되는 차트의 그림 공부다라고 강조드리고 이때도 고점이 낮아졌는데 여기 고점은 올라갔죠. 네, 괴리 현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다시 한번 히든 하락이 떠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찾아낸다 하더라도 단타 매매, 그 다음에 추세 매매, 그리고 손익비 매매 이 세 가지의 매매 기준과 승률 및 손익비를 다 챙겨갈 수 있는 결국 누적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이버전스가 뭔지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괴리 현상의 원리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종류 일반 히든이 있고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이게 대표적인 유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어때요? 주요 추세의 변곡과 전환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다른 지표, 이평선이나 거래량이랑 같이 본다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저점을 잡고 싶고 고점을 알고 싶은 저점에 서서 고점에 팔고 또 고점에 숏 포지션 또 저점에 롱 포지션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 타점들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다이버전스 매매에 많은 훈련 그리고 반복 숙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과거 사례를 체크한다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재료를 만들기 전에 이미 다이버전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보통 재료 매매하신 분들은 이 재료 때문에 상승이나 하락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차트상에서 모든 징후는 다 나타난 이후에 재료가 뜬다는 점 나중에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좀 재밌는 그런 차트 공부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상단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확실한 매매 기준이 있으면 어떤 시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독 버튼을 누르고 구독자가 되신다면 제가 다양한 혜택 선물 준비해 놨는데 잠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거는요, 영상 속에 있었던 핵심 차트 매매 기법, 이 부분과 시장 상황에 따른 패턴 학습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백테스팅한 자료로 현재 프로그램, AI 종목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거의 막바지까지 테스트가 다 완료된 이후에 현재 기능들 출시한 상태입니다. 테마 관련주에 대한 시장 주도도 테마하고, 그 다음에 급등주 추천, 그 다음에 상승 예측,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 상세 검색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았고요. 금융공학과 AI가 만난 이 주식닥터 프로그램,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릴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 구독자 혜택으로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전환을 계획 중에 있지만 이번 연도에는요,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사용기간에 대한 혜택들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부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업으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I 메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 기능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의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요. 주식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주식닥터 앱 하단에 네, 챗봇 문의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